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원래 이거 방송을 하려고 2월 17일날 한 3주 전이죠? 3주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었는데 조금 이제 늦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뭐 일이 많고 뭐 시장에 살필 것도 많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바이오 산업의 변화, 자,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가치가 입혀지는 초입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바이오 산업은 2015년도부터 이제 보통 보면은 파동이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2008년부터 이제 대박이 난 회사들이 나왔죠. 뭐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뭐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 그 복제약을 만드는 시밀러 같은 경우에서 2008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190배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한 19,000%, 19,000% 정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수익률을 계산하면 그 정도 왔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2008년도에는 잡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 중에서 뭐 시총 뭐 몇 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기업이 됐죠. 2015년도에서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제 과거에 2008년도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인구 노령화 뭐 이러면서 이제 헬스케어 가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이라 해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그렇게 성장할 기업들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이오는 예를 들어서 이 가치라는 거를 판단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기업도 자신들이 만드는 약의 가치가 얼마고, 기업의 가치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기적인 요소가 많이 껴있는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포트의 비중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10%에서 20%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관점으로 운영을 하고, 이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말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제약이나 의료 장비를 보면 진짜 실적이 나오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이라든가 의료 장비는 장기 투자를 할 때 요런 쪽은 어떻게 보면 비중을 좀 실어도 되겠죠. 20% 이상. 근데 바이오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포트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사실 투자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투기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커서 욕심이 많이 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투기적인 요소가 가상화폐도 제가 막 욕심을 사람들이 내고 할 때 마이너스 90% 난다 해서 진짜 90%씩 빠지고 했잖아요. 이게 버블을 한 번은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작살나는 구간이 한 번은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이게 5년 흘지 10년 흘지 당장 뭐 2년 흘지는 모르지만 그런 구간이 한 번은 반드시 만들어지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IMF 때 이후에 뭐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IMF가 딱 발생한 그 순간부터 이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냥 갇히고 뭐고 뭐 할 게 없이 그냥 뭐 테마로 엮여가지고 막 개판인 그런 구간이 있어서요. 바이오도 요런 구간이 한번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요. 그렇지만 요런 걸 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진짜 입혀주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지금처럼 투자만 하는 기술이나 뭐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진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비중을 섞어주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언급은 안 할 건데, 자, 임상 3상 기업들에 집중을 해라.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회원분들한테
회원분들만 따로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만 하는 게 아니고 주말마다 하는데 그런 구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우리가 포트 편입도 일부를 했어요. 그래서 임상 3상 성공 확률은 50% 이상 된다. 바이오를 봤을 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보면 일단 1상이 바이오 기업을 투자를 할 때 투자가 아니고 사실 바이오 기업을 투기를 할 때 이거는 투기 요소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상 확률이 뭐 28%인가? 뭐 20%에서 30% 사이 돼요. 20%에서 30% 사이 되니까 이상. 자, 3상 50%. 여기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상 구간입니다. 왜? 이상이 성공했다 그러면 3상은 거의 반타작 이상은 임상이 성공을 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상을 성공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뭐 표적 항암제라든가 암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암이라는 게 아직 정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발달을 하면 결국은 암도 언젠가는 정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발전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보면 사실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돈이 들어가야 이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리고 또 발전을 하면서 더 좋은 약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뭐 하나씩 이제 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은 가장 크게 나오는 건 이제 이상이 성공했을 요런 타이밍인데 요런 부분은 저는 좀 굉장히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한번 파동이 크게 한번 나왔죠. 제가 이제 내일 모레나 이제 이번 주나 아니면 좀 길면 다음 주에 신라젠으로 이제 삼촌이 한 9천 정도 이익을 본 그게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임상 3상 기업들 지금 보면은 임상 2상까지는 아직 뭐 실질적으로 무언가 이익이 현실화되는 기업의 실적이 현실화되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 한번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회원분들한테 이제 돈을 버는 기업과 돈을 잡아먹는 기업이 이제 나뉘게 될 거라는 거죠. 돈을 버는 기업들은 이제 임상이 성공을 하고 약을 팔기 시작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자꾸 갖추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신라젠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팩사백인가? 뭐 이게 있으면 뭐 이 기술 이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암으로 뭐 처음에 시작을 한다. 그럼 이게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뭐 폐암에도 적용을 해갖고 연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시판이 이게 허가 약을 팔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면 여기서 수익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 또 개발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연구가 들어가고 뭐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상용화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진짜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짜인 기업이 있는 거고 결국은 또 가짜가 나뉠 거라는 거죠. 임상 다 실패하고 투자자가 안 모이고 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뭐 상장 폐지 되겠지. 이런 것들이 나뉠 거라는 거죠. 다만 이제 임상 3상 과정에서 보면 성공 기업이 만들어지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우르르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임상 3상을 성공을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이제 비슷한 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임상 3상 기업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르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요런 걸 가지고 이제 테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는 지금 테마다. 그리고 투기다.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제약주라든가 의료 장비를 봐야 된다. 이건 이제 성향에 따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투기적인 관점이지만 이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섞어줄 수 있겠죠. 상장 폐지 되면 어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비중으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난 이거 무섭다. 두렵다. 난 새가슴이야. 하면 자 투자 관점으로 실적이 나오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2018년도에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된다. 그래서 보면은 주가가 10월 달에 폭락이 나온 다음에 11월, 2월 구간을 보면 어때요? 바이오만 소외가 됐어요.
바이오만 소외가 되니까 어때요? 2월 말경부터 얘네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뭐 이제 반도체 조정받고 요런 흐름들을 저는 이전에 이제 한 달, 두 달 이전에 이미 다 요런 부분들을 이제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포인트를 잡고 회원분들한테 포트를 이제 정비하는 관점으로 섞어줬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이오 기업들은 저는 포트 비중에 전부 치우든가 아니면 일부만 보유하든가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저는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2018년도에 하락폭이 가장 크게 만들어졌던 섹터군을 차례로 나열을 해보면 반도체 한 마이너스 70%씩 빠졌습니다. 중소형주들은.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것도 마이너스 70%씩 빠졌죠. 자, 화장품도 마이너스 70%씩 빠졌어요.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0%씩 빠졌어요. 자, 11월부터 2월달까지 반등이 가장 크게 들어온 게 이거고 2월 말부터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반등 시점이 언제냐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반등 들어온 시점을 보면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들어왔어요. 이 정도에 이제 1차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는 아직 여러 개 남았고 디스플레이하고 화장품은 어느 정도 1차 시세는 다 나왔다고 보여요. 1차 시세가 다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하고 가짜가 갈린다. 실적도 없이 그냥 섹터군이 올라가니까 다 올라간 애들은 이제 빠지는 폭이 커지고 진짜는 빠지는 폭이 약하고 상승이 당연히 더 커지겠죠. 이런 것들이 나뉘는 구간이 이제 3월 이후부터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3월부터 한 4월, 5월까지는. 그럼 이 구간에 좀 보고 요 구간에 좀 치울 종목들은 치우고 비중을 최대한 압축해서 끌고 가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월, 2월 지금 반등 구간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 영상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편입해가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환매 흐름에서 이 영상이 2월 17일날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IT 디스플레이만 이제 언론에서 다 떠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섞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이제 상승 파동의 강도, 수급 이런 걸 살펴서 편입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편입했던 종목들을 다 보면, 이 당시에 편입했던 종목들을 보면 이제 안트로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무슨 주기세포 관련 아무튼간 임상 3상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 편입을 했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 수익 중이고요. 지금은 한 50% 정도 수익 중이고, 당연히 따라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은 대충 이제 한 59,000원, 6만원 이때 샀으니까 대충 12만원 오면 이거는 이제 12만원에서 이제 15만원까지는 이제 파동이 열려있다고 보는데, 한번 밀렸다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뻗어갖고 여기에서 이제 밀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에서 일괄 매도를 잡아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뭐야? 무슨 임상이야? 족부궤양 치료제. 이거 임상 3상 중이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당뇨, 이런 거고, 이제 이 시세가 안 나왔던 지금 임상 3상 기업들이 좀 있어요. 우리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요런 기업들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갖고, 먼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안트로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편입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바이오도 신규 편입하기가 늦었죠. 그러니까 지금 편입을 하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바이오가 아니고 다른 종목을, 다른 섹터군을 편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끼리만. 그리고 이제 의료장비 섹터가 진짜다. 요 종목은, 이거는 못 채웠어요. 많이 못 채웠는데 지금 밸류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번 조정이 나온다거나 뭐거나 하면 좀 밸류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구간에서
이제 하나씩 세워보면, 그러니까 대장이 될 것 같은 거를 샀는데 걔가 대장이 아니고 다른 놈이 대장이더라고. 다른 놈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섹터군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이오는 많이 올랐는데 의료 장비는 바이오는 많이 올라서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의료 장비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밸류 매력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또 실적이 나오는 애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원래는 고평가였는데 이 고평가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다. 이 고평가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의료장비 섹터군은. 그래서 좀 추려보면 좋은 종목들이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바이오 기업들은 공부하고 투기 관점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료장비나 제약 그쪽으로 해서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포트는 항상 보면 포트라는 거는 전체 섹터군을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성장성 또 가치가 좋은 종목들을 섞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 가장 싸고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섹터군들을 포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섞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이오나 의료장비,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다른 것들은 못 움직여요. 또 반도체나 뭐 이런 게 움직일 때는 또 다른 게 못 움직이고, 올라가는 걸 따라잡는 건 항상 고점에 이게 단기 고점이든 장기 고점이든 고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타밖에 안 된다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편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료장비 섹터 중에서는 좀 추려보면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갖고 좀 섞어줘도 좋고,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년에 보통 보면 20%에서 막 100%씩 성장을 해요. 의료장비 섹터분들은. 이게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밸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PER로 치면 한 20배 정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목들은 뭐 PER이 10배면 10년이 걸려야 이게 되는데, 이 PER이 20배를 받아도 이 10년보다 이제 미만이 걸리는 거야. 뭐 요런 관점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ROE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ROE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렇게 밸류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퍼 10배 수준의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장비 섹터군 중에. 그래서 퍼 10배 뭐 요 정도 와 있는, 이것보다 밑에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을 좀 잘 찾아서 그 사업 예를 들어서 구조를 좀 살피고,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냐, 아니면 진입장벽이 낮아서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냐, 자 성장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뭐 요런 것들을 좀 살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군이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의료 장비라는 요 자체가 이제 좀 보면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PER이 한 10배, 12배 정도 와 있으면 성장성이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 정도면 좀 저평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밸류상 요것보다 더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보이면, 매년 이제 10%, 20%는 사실 의료장비 섹터군에서는 성장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이상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 좀 싼 것들 찾아보면, 고성장 종목들 중에 싼 종목들 찾아보고, 또 이제 사업 구조를 좀 살펴보고 하면은 좋은 종목들을 좀 추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섹터 전체를 살펴가지고 섹터 내 대장주를 잡아낼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아요. 바이오가 먼저 올라왔고, 바이오가 지금 먼저 올라오고 있고요. 의료장비 섹터나 제약 섹터는 지금 거의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눌림을 이용해서 좀 편입을 해보면 좋은 구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쪽 종목은 오픈은 못하겠고, 아직 수익이 많이 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테마. 테마 흐름은 이제 샌드박스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유전체, 그리고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근데 파동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요건 좀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이고, 유전체 관련주들도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이 파동이 안 나온 종목들은 좀 찾아보면, 이건 테마군으로 엮이면 함께 다 가죠. 한꺼번에 움직이고 어차피 다 적자니까. 이쪽 산업군들은 이제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흑자를 보고 있다 그래도 밸류가 높아서 밸류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랑 좀 비슷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 흐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섞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장기 포트로 꾸려가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다 그러면 의료 장비하고 제약 요쪽이 이쪽에서 찾아가지고 저평가 종목을 보유를 해야 돼요. 요런 종목들은 섞어서 파동이 나와서 뭐 대충 100%에서 한 300% 나오면 던진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줄기세포 쪽은 지금 보면 한국이 기술력이 전세계 탑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누가 만들었나고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걔 누구야? 걔가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지? 그분이 누구시지? 황우석 박사. 전세계를 상대로 사기쳤다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뉴스 도배하고 그랬죠. 그래갖고 지금 러시아 가 계시지. 러시아 가서 뭐 아무튼 대박 난 것 같아요. 러시아는 이분 모셔갖고 놀았지 뭐.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냥 뭐 그러니까 투자가 유치가 안 되고 뭐하고 하니까 이렇게 사기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사기지만 지금은 그때 뭐라 그래야 돼? 연구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다 현실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참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면 줄기세포 이쪽은 나라에서 좀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좀 무섭기도 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로 보니까 이제 뭐 동물에다가 사람 장기를 심어갖고 요게 허가가 났다 그래요. 사람 장기를 동물에다 집어넣어갖고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장기를 갖고 있는 동물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유전자라든가 이게 뭐 변형이 돼갖고 사람 대가리 갖고 있는 개새끼 막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해. 끔찍하잖아. 막 생각만 해도. 키메라 아니야 키메라. 우리가 만화책에나 보는 이 키메라가 이게 현실이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 이게. 그러니까 요런 구간까지 지금 기술이 근처까지 이제 발달해갖고 왔다고 보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만 이거 안 한다고 뭐 안 될 게 아니잖아 이게. 사장될 게 아니잖아 이 기술이. 그래서 이거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만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한국이 기술이 전세계 탑이다. 자, 히딩크 감독이 보면 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갖고 뭐 무릎에 연골이 뭐 안 좋았는데 요 부분 막 치료받고 가고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렇게 기술력이 전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좀 우위에 서 있는 구간들이 있으면 정부에서 아무래도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규제가 풀리고 요런 뉴스들이 나오면 어때요? 테마로 딱 타면서 파바박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소문이 안 나 있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섞어볼 필요는 있죠. 자, 유전체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유전자, 유전체 요런 것들은 좀 바이오와 협업. 그러니까 의료장비 업체나 뭐 요런 데나 좀 협업을 해서 무언가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유전체, 유전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뭐 규제가 풀렸다. 뭐 요런 게 막 뉴스가 좀 많이 나왔죠.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아직 시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테마 관점으로 좀 섞어볼 수 있겠다. 자, 세계 탑이라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고 2017년 9월부터 움직였던 바이오 파동에서 후발주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이 후발 흐름이 보이고 진짜 파동은 안 나왔어요. 진짜 파동은 안 나왔는데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은 한번 많이 올랐죠. 지금 우리가 보유해갖고 지금 한 50% 수익 중인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한 1000% 올라왔을 거야. 그리고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 지금 반등 구간이고 반등 구간인데 변동폭이 크니까 뭐 이제 100% 이렇게씩 나올 수 있는 거고 많이 빠졌으니까 이것도 한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어요. 고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 쪽이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지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보여질 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손이 빠른 사람들은 손이 빠르고 또 분석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좀 섞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 회원분들도 없어도 됩니다. 항상 제가 테마라든가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는 없어도 돼요. 그런 종목들은 그냥 섞어준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수익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몰빵 들어가면 그냥 뒤지는 거고 결국 언젠가는 뒤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테마 흐름들은 나오게 되면 나는 이게 보면 보이는데 안 살 수 없잖아. 이런 테마 흐름이 보이면 보이는데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계속 강조를 하죠. 비중을 절대 많이 갖고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섞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테마는 항상 뭐다? 이거는 마케팅이니까 뉴스에 떠들면 끝난 거예요. 그냥 막 파동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뉴스에 떠들어.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떠들어. 막 증권방송 같은 데서 정치 테마 같은 거 막 떠들면 끝난 거야. 수소차 같은 거 막 떠들면 끝난 거라고. 파동이 여기서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나오는 거지 뭐. 근데 이거는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테마는. 그래서 이건 뭐다? 마케팅이다. 세력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주고 뭐하고 하면 어때요? 여기다 팔고 나가는 거야. 수소차 테마주들도 막 움직일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때려치우라 그랬잖아 이거. 그리고 우리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언론에서 떠들 때는 다 팔고 나가는 거고, 대주주도 갖다 팔죠 막. 대주주도 개미들한테 다 팔아버린다고 그냥. 지분 막 넘겨. 비싼 값에. 싸게 다시 사면 되니까. 어차피 개미들은 가치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냥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흐름으로 하면 안 된다. 아무 얘기가 없을 때. 그리고 무슨 뭔가 이슈가 나오고 뭐하고 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일 때. 그럴 때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해서 수급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하면 단기 파동은 이제 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2017년도에 파동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도에 파동이 만들어진 종목은 보지 말자. 자, 규제 샌드박스 이슈, 그리고 유전체 관련 기업들이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인한 이상 급등이 이제 테마로 진행될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으로는 이 정도 보이고요. 진짜 투자 관점으로 보려 그러면 의료 장비 제약을 보자. 그리고 임상 3상, 이제 테마 임상 3상 이것도 이제 테마군이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면 되고, 자, 유전체 줄기세포 관련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테마군이나 비슷한 흐름으로 보면 된다. 결국은 이제 주가가 사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흐름이 보인다고 다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투기적인 관점과 투자의 관점을 저는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테마 흐름도 내가 예를 들어 예측이 좀 잘못돼서 테마 흐름이 내 생각과 다르게 가면 그냥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확률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진입을 해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번 진입을 했어. 그래갖고 30번, 50번만 먹으면 50번만 100%에서 한 500% 먹어. 테마 같은 경우는. 테마. 그리고 나머지 50번에서 80번 해갖고, 요거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 40% 잘라낸다 치자고. 그래도 어때요? 자, 이걸 평균 치면, 자, 플러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가 테마로 엮어갖고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어때요? 확률이. 우리는 70% 이상 나오잖아. 그렇죠? 내가 이거 분석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험도 많아야 되고, 요쪽을 좀 들이판 사람들만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난 알아도 어때? 이거 다 알아도 나는 절대 여기다가 몰빵 태우고 뭐하고 보면은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인생 역전주가 어쩌니 하면서, 그리고 무슨 손실 회복. 이거 다 사기꾼이야, 이거. 해갖고, 이거 사갖고 상한가 갔으면은 무슨 마이너스 30% 했던 거, 하루면은 회복이다. 이거 몰빵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다 뒤지라는 거 아니야, 이거. 요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결국은 어때요? 개미들은 100번, 예를 들어 100번 이겨도, 한 번 망하면, 깡통이에요. 이런 걸 왜 하냐고. 예를 들어 운 좋게 100번 이겼어. 100번 이겼어. 그래서 한 번 망하면 몰빵이니까 깡통이야 그냥. 예를 들어 1억으로 10억 만들었는데 10억 몰빵 들어가서 이거 예를 들어 상패 됐어. 그럼 어떻게 돼? 깡통이잖아 이거. 이게 절대 안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투자에 100%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투자는 항상 평균을 취하는 거다. 투자는 비중 관리를 해서 평균을 쌓아가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바이오는 섞어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내 투자 성향에 맞다. 내 방송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이쪽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개인적인 스탠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가치가 입혀지는 초입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과거를 보면 막 지금처럼 막 기업들이 파이프라인이 많고 막 뭐라 그래야 돼, 임상 3상 기업들이 막 이렇게 많고 막 이러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진짜 실적이 입혀지는 그런 시기들이 앞으로 한 2020년 이후에는 진짜로, 지금은 이제 가짜인데,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은 가짜인데 이게 진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럼 그때 투자를 해도 돼요. 투자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만 올라갈 거 이거 욕심에 따라잡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런 구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저렴한 구간에 왔다 판단이 될 때 지금 의료 장비나 제약주들 요런 거 좀 잘 살펴서 담아가는 관점으로 바이오 기업들도 나중에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투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실패를 염두한 그런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돼, 섞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주력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주라든가 지금 뭐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은 요런 것들이 이제 주력이 돼야 돼요. 지금 가치가 입혀진, 주력은 항상 가치가 입혀져 있어야 된다. 바이오는 이 가치에 대한 판단을 누구도 못한다. 왜? 이게 버블이고 버블이 어느 정도고 이게 10년 후 예를 들어서 이익 전망치를 가져다 쓴 건지 5년 후 거를 예를 들어 지금 입혀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판단이 쉬운, 이 가치 판단이 쉬운 그런 섹터군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항상 내 포트에 베이스를 깔아서 안전성을 확보해 놓고 바이오는 섞어주는 거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제 북한 테마들이 뭐 이제 하노이 결렬, 뭐 북미 회담, 2차 북미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됐잖아요. 그쵸?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서 폭락이 나왔죠. 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 이 폭락이,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조정을 받으면 기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폭락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이런 기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정말 철저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